이런 5천 정도의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1, 2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갭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갭 투자 금액이 올라 버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제가 인천시 동구의 솔빛마을에 주공 1차 21평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주는 거기서 안 하고 있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향후 좀 전망이 어떤지 제가 매도를 하게 되면 언제쯤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은 이거 1주택 상황이신가요? 저는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예. 네, 그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인천시 네네. 동구 솔빛마을 주공 1차 21평형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송현동 주공 1차 아파트 지금 네네. 21평이라고 하셨죠? 예. 우리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결국은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궁금하신 내용이 그러면 이거 지금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19년도에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2년이 조금 2년 조금 넘었거나 네네.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쯤이면 스위치를 하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매도하고 네. 투자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네, 매수하신 투자죠. 거잖아요. 예. 그럼 매도하고 좀 다른 네. 거로 한번 갈아타기 네. 전략을 지금 한번 취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래요? 우리 아파트는 결국은 우리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요. 동인천역 지금 지하철역 앞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공 아파트지만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 이 대단지 아파트들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목적은 차익 실현보다는요. 수익 실현의 목적이 아파트예요, 여기는. 근데 이 아파트가 19년도에 아마 19년도에 지금 전세가가 아마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 매수했던 게 지금 아마 전세가일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소액으로 진짜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도 매수했을 수 있었던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한 5천 정도 뭐 갭 차이가 아마 날 건데. 근데 이런 5천 정도의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1, 2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갭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갭 투자 금액이 올라 버렸어요.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파트는 제가 아까 말했어요. 투자 목적이 수익 실현 목적이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혹시 월세 알아보셨어요? 얼마인지? 제가 월세는 못 알아봤어요. 지금 월세가 천에 아마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요. 지금 여기가 21평이 지금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할 건데 2억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 우리 수익률이 3.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4%가 채 안 돼요. 그럼 수익률도 낮은 편이죠. 그러면 여기 아파트의 장점이 갭 차이가 적었던 갭 투자가 가능했고 그러면 수익 실현이 가능한 투자 목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맞죠. 1번, 2번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이제 좀 접근한 수요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주변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가 많은 것보다는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맞죠? 근데 인천은 우리 공급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공급이 많다. 근데 우리 공급이 많다는 걸 뭐 청라라든지 용현지구에 한 4만 세대, 청라 그리고 송도, 신도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의 공급들은 우리 아파트랑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죠? 우리 아파트, 그 아파트처럼 30평대 막 10억이 넘어가고 이런 아파트와 우리가 경쟁하는 건 아닌데 우리 아파트의 경쟁 물건은 뭐냐면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신축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거기다가 신축들이 되게 깨끗하고 잘 짓거든요. 네. 그럼 네. 임차인들 입장에서 20년 차, 이거 아파트 20년 됐잖아요. 네. 20년 차 아파트보다 새로 생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주를 하다 보면. 네. 근데 가격은 더 싸요. 네. 뭐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같은 네. 평수로 친다라고 하면 더 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수요가 임대 수요가 빠져나갈 수도 있죠.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이런 단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들어오기에도 공급이 많고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에도 지금 투자 수요가 옛날보다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아마 그때보다는 좀 올랐어요.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겁니다, 아마. 네, 네, 네. 조금, 그래서 네. 뭐 전체적인 수익은 낮겠지만 네. 다른 아파트에 비해 수익은 낮겠지만 네. 수익률 측면은 아마 높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네, 좀 더 네. 서울 쪽 가까운 지역으로 네, 네. 좀 갈아타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떻나. 그래서 네, 매도 전략, 알겠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네. 맞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